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구학 선생님 김남준입니다. 자, 우리 이제 2단원으로 드디어 넘어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단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암기할 거 잘 챙겨 두시고 복습 잘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단원은 제목이 생동하는 지구라는 단원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화산활동, 그리고 이제 지진, 땅덩어리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화산을 배울 건데요. 화산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화산은 화산활동하게 되면 세 가지 물질이 다 나와요.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오죠? 사람의 몸에서도 세 가지 물질이 다 나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오죠?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현상이다. 화산활동의 정의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느낌상 터지는 거구나. 그게 화산입니다. 그런데 화산 분출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 마그마가 땅 속에 있는데 이게 뿜어져 나옵니다. 화산가스, 이거는 기체고요. 용암, 요거 액체고요. 화산재, 이런 것들은 고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 물질이 다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화산 분출물은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자, 먼저 기체 성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화산가스라 불러요. 자, 그럼 화산가스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거 H2O, 당연히 수증기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요. CO2가 두 번째로 많아요. 자, CO2, 요거는 뭐죠? 이산화탄소. 얘네들 공통적으로 무슨 기체? 둘 다 온실기체. 그럼 얘네가 먼저 이제 새어 나와요. 일반적으로 화산활동을 하게 되면 기체가 먼저 분출됩니다. 기체가 막 새어 나오다가 이제 내부 땅속의 압력이 어느 정도 이제 빵빵해지면 얘네들이 이제 터지면서 액체도 나오고 고체도 박살나서 막 날아다니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화장실 가서 고체를 분출하기 전에 먼저 기체가 나오면서 주인님 이제 가셔야 돼요. 주변에 피해 주시면 안 돼요. 가셔야 돼 하면서 신호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SO2.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구나. 그리고 또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인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기체 다음에는 기체는 요거고, 액체를 볼까요? 액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용암. 자, 이 용암은 SiO2죠. SiO2. 요거의 함량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SiO2 함량으로 뭐뭐뭘 나눌 수 있냐면 현무암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암석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유문암질, 이렇게 용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준은 SiO2 함량, 이산화규소라는 물질. 그리고 고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자, 화산활동에 의해서 분쇄된 물질, 설자는 가루설, 분쇄돼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얘네들 보면은 뭐냐?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할게요. 크기가 가장 작은 거를 화산진이라고 합니다. 화산진.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화산재. 이거보다 좀 더 커지면 화산력. 좀 더 크면 화산암괴. 크기별로 나눈다는 거. 진재력 암괴 이렇게 가면서 커집니다. 근데 화산탄이라고 하는 요 한 개는요. 얘는 공중에서 누가 신 거냐면 용암이 냉각된 겁니다. 용암이 냉각돼서 만들어진 놈.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액체가 공중으로 튀어나가는 애도 있겠죠? 얘가 식은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얘는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네. 수류탄 모양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고구마하고도 좀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형태도 좀 비슷합니다. 요게 바로 화산 분출물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특징, 기체, 액체, 고체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웁니다, 여러분. 다음 나오는 내용은 용암. 자, 화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용암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암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용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을 밖으로 나오면 우리 용암이라고 표현하죠. 온도가 높은 용암도 있고 낮은 용암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건 SiO2 함량이 좀 어때요? 적고요. 온도가 낮은 용암은 SiO2 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이 SiO2 함량이 적은 애들은요. 상대적으로 뭐가 많냐면 금속 함량이 많고요. 얘는 금속 함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럼 금속이 많으면 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점성이 작아요? 뜨거우니까 물처럼 그냥 줄줄줄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 그럼 이거의 반대 유동성이라고 부르죠. 유동성, 잘 흘러간다. 아, 유동성이 크구나.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화산체의 경사가 그래서 완만하겠죠. 푹 나왔는데 물처럼 줄줄줄 흘러.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화산 가스량은 적어요. 가스가 좀 적어서 조용하게 분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바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온도가 낮은 얘는 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쉽게 녹아요. 800도 정도 되면 녹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좀 저온의 용암이니까 점성이 커요.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은 작겠죠. 가스가 좀 많으니까 어때?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죠. 우리도 뱃속에 가스가 많으면 어때요? 화장실 갔을 때 격렬하게 터지죠. 이게 사람하고 비슷해요. 점성이 크니까 경사가 급한 그런 유무암질 용암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용암의 특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화산체의 형태는 어떨까요? 자, 용암대지 말 그대로 평평한 지형을 만든 거예요. 용암대지는 거의 경사가 별로 없습니다. 요거 무슨 암질? 현무암질. 자, 현무암질 용암 방금 봤던 현자가 무슨 현? 검을현. 자, 검다는 거는 뭘 많이 갖고 있다? 아, 철을 많이 갖고 있구나. 금속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녹이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은 쉽게 안 녹으니까 녹았다면 온도가 높구나. 온도가 높으니까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구나. 평평한 지형입니다. 북한에 개마고원도 있지만 우리는 철원의 철원 평야. 여기도 바로 용암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상화산은 순자가 무슨 순이냐면 방패순입니다. 방패순자. 방패 모양으로, 방패 형상으로 만들어진 화산. 현무암질, 얘도 현무암질이에요. 현무암질 용암, 요놈이 분출해 만들어진 경사가 완만한 화산. 제주도의 한라산이 대표적인 순상화산이 되겠습니다. 자, 성층. 이거는 성, 이룬다, 층을 이룬다. 무슨 층이냐면 여기 나오니까 안사람질 용암 중간이었죠, 성지. 자, 중간 용암이 폭발과 분출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용암이 한번 층을 만들고 그 위에는 화산재 층이 또 만들어지고요. 또 용암층이 만들어지니까 층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성층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후지산 몰라도 상관없어요.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좀 경사가 급격한 유무암질 용암을 암기해 둬야 되겠죠. 유무암질 용암이 폭발하면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인데 제주도라고 전부 다 한라산과 같은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은 아니고요. 산방산은 바로 종상화산, 끈적끈적한 그런 유무암질이 나와서 만들어진 화산이 되겠습니다. 자,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무암질, 검을현. 그래서 철이 많구나. 얘는 적구나. 철 많으니까 녹기 어려워. 녹았다면 온도가 매우 뜨겁겠구나. 물처럼 줄줄줄 흐르니까 용암대지와 순상화산을 만드는구나. 가장 온도가 낮은 유무암질이 제일 끈적끈적한 종상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현, 안, 유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용암의 종류와 성질, 별표 하나 해두세요. 그리고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이 표 이외의 특징들을 함께 추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뭐부터 보냐면 현무암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그리고 유문암질 한 글자만 적을게요. 자, 거물현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밝기, 이거는 암석의 밝기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어둡다, 얘는 중간, 그리고 얘는 밝다. 자, 어둡다는 것은 뭘 많이 갖고 있다? 철을 많이 갖고 있다. 얘는 중간, 얘는 양이 좀 적다. 철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SiO2는 어떻다? 아, 적다. 그리고 얘는 중간, 얘가 많다. 철이 많으면 녹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용암이 되었을 때 온도는 고온이고요. 1200도 이상 되고요. 얘 중간이고 얘는 온도가 좀 낮다. 800도 정도. 온도가 높으니까 흐르는 성질인 유동성이 어떻다고요? 아, 크다. 얘는 중간. 얘는 작다. 얘 무조건 중간. 그러니까 이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유동성이 크다는 거는 반대로 끈적끈적한 성질인 점성은 어떻다? 아, 작다. 그럼 얘는 중간, 얘는 크다. 그럼 유동성이 크니까 화산체는 무슨 화산? 순상화산. 그 다음 얘는 성층화산. 그리고 얘는 종상화산이 되겠습니다. 종상화산. 자, 얘 유동성 이렇게 완만한데 그러면 얘는 가스 함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얘 좀 적은 편이에요. 얘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많다. 가스가 적으면 폭발력이 어떨까요? 얘는 약하다. 얘는 중간. 얘는 폭발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무암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거물현, 밝기 어두워, 철 많아. 그럼 얘는 반대로 적어. 철이 많으니까 온도 녹기 어려워서 고온이 되고, 유동성은 크고 점성은 반대니까 화산체는 순상 같은 또는 용암대지 이런 걸 만들죠. 가스가 좀 적어서 폭발력 약한 조용히 분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가장 중요한 용암의 종류와 성질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순상화산과 종상화산 이제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죠?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제주도의 한라산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이런 순상화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제주도의 삼방산은 경사가 비교적 좀 급하죠? 그래서 얘는 종상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어떻다? 아, 매우 컸다. 화산가스량은요, 좀 비교적 적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용암의 종류, 고온의 현무암질 용암이었다. 그 다음 얘는 유동성이 좀 작아. 그 대신 점성은 큰 놈이었죠. 화산가스량 많아요. 그리고 얘는 저온의 유문암질 용암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제주도 산방산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자, 북한산 이렇게 생긴 무슨 봉이 있냐면 인수봉이라는 산이 있죠. 이거는 화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산이라고 전부 다 화산 아니에요. 요거는 화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거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이미 지하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멩이가 올라와서 만들어진, 융기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서 얘랑 비슷하네? 끈적끈적한 용암이 나와서 북한산을 만들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낚시 문제로 자주 비교합니다. 아셨습니까? 얘는 뭐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유문암. 얘는 뭐다? 화산 폭발이 아니란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용암의 온도, 점성, SiO2 함량, 유동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성과 SiO2 함량의 관계. 자, 점성이 크다. 그럼 점성이 작다. 점성이 크다는 것은 유문암질이었죠. 점성이 작은 것은 현무암질이었었죠. SiO2 함량이 적은 게 현무암질,
많은 건 유무남질. 그럼 얘가 유무남질, 얘는 안산암질, 얘는 현무암질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만든 거는 종상화산, 얘는 성층화산, 얘는 순상화산 또는 용암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SiO2 함량과 관계의 온도 볼게요. 온도가 높아요. 그럼 녹기 어렵다. 왜? 철이 많으니까. 그 대신 SiO2 함량은 적다. 그 다음에 얘 여기 함량 여러분들 숫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주면 돼요. SiO2 함량이 좀 많은 얘는 온도가 좀 낮죠. 자, 용암의 종류 볼까요? 얘는 SiO2가 많으니까 유무남질, 얘는 안산암질, SiO2가 적고 철이 많은 고온의 용암, 현무암질, 만드는 화산 다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얘는요. 점성과 유동성과의 관계. 유동성이 크다, 줄줄줄 흐른다는 건 점성은 작다는 거죠. 얘가 바로 뭐다? 현무암질 용암, 얘는 안산암질, 유동성이 작고 끈적끈적한 얘가 유무남질 용암이 되겠습니다. 점성이 크면 유동성은 반대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만드는 화산 종류 다 기억나겠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이제 화산활동의 영향은 피해도 주는데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화산활동은 화산쇄설류에 의해서 주변 지역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힌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화산쇄설물이 아니라 류라 그랬었죠? 그러면 요거는 화산쇄설물,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괴 이런 것들이 뭐하고 섞인 거냐면 화산가스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사라졌던 도시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폼페이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런 것들로 덮여가지고 사라졌던 그런 마을이었죠. 자, 유독가스에 의해서 생물이 죽거나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다. 산성화시키는 건 뭐냐면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입니다. 요게 물 H2O와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H2SO4 황산입니다. 이게 강한 산성 물질이에요.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요 황산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얼굴에다가 막 뿌려버리는 황산 테러 들어봤죠,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황산 테러, 얼굴 녹아내려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황산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요 산성비는 그렇게 농도가 뭐 얼굴에 뿌리는 것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토양을 산성화시키니까 생물들이 이 작물을 재배하는 그곳에서는 토양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생물이 오래되면 뭐 이런 것들의 피해를 좀 많이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 화산재는 평균 기온을 하강시키는 역할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유무남질 용암은 격렬한 폭발. 가스가 어땠어요? 많았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다가 펑 터지니까 산 주변과 마을에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뭐 화산재, 화산탄 이런 것들 와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산활동의 피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는 거는 가열된 지하수. 자, 화산 땅속에 마그마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끓어요. 따뜻할 수 있죠. 그럼 그걸로 온천, 관광산업. 옆에 일본 하면 온천 유명하죠. 화산지대에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온천에 의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요. 자,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어요. 마그마 주변 열수에 만들어진 광상에서는 주로 금속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황이라고 하는 물질 있죠, 여러분. 화산 활동하게 되면은 황이라는 물질도 많이 방출이 돼요. 난방 및 지열 발전도 할 수 있겠구나. 땅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온수 만들면은 난방에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답니다. 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화산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뭐 나트륨, 마그네슘, 규소, 인, 황 다양한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자라날 때 그거를 쫙쫙 빨아들이면 잘 자란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그때 당시 살던 생물들은 전부 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스텝 1 기본 다지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화산활동 시 분출되는 물질을 구분한 것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옵니다. 고체 뭐라 불렀어요? 화산, 쇠설, 물. 그 다음에 액체는 용암, 기체는 화산, 가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간은 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그렇죠. 그래서 화산, 진, 재, 력, 암괴 여기에다가 화산탄까지 존재하죠. 자, 맞고요. 나의 종류에 따라 화산체의 모양이 달라지죠? 용암, 그렇죠. 현무암질은 순상화산을, 안산암질은 성층화산을, 유문암질은 종상화산을 만드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맞고, 다의 양이 많을수록 화산이 격렬하게 맞습니다. 화산가스는 폭발력을 증가시킵니다. 가의 일부가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 맞죠? 자, 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H2O, 수증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CO2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지우고 그 다음 문제로 그림 가와 나는 제주도의 한라산과 상방산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한라산, 산방산. 한라산은 순상화산, 얘는 종상화산이구나. 자, 가는 종상, 나는 순상. 틀린 말이네. 두 화산은 같은 종류의 용암인가요? 얘는 무슨 암질? 아, 현무암질. 얘는 뭐? 유문암질. 그죠? 경사가 다르죠? 그 다음, 가는 격렬하게 폭발했을까요? 얘가 좀 더 격렬했겠죠. 왜? 끈적끈적한 놈이고 가스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가는 용암의 S의 함량이 더 높았을 것이다. 얘가 더 많았겠죠. 얘는 녹기 어려운, 철이 많아서 녹기 어려워서 뜨거운 용암이죠. 그래서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 순상화산. 자, 가는 용암의 점성이 더 작았을 것이다. 점성이 작았으니까 유동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그러면 용암을 SiO2 함량과 온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온도가 높아요. 뜨거워요. 무슨 암질? 현무암질 용암. 정반대예요. SiO2 함량이 많은 유문암질 용암. 그러면 용암 A와 B를 구할 때 B에서 그 값이 더 큰 것만을 고르래요. 유문암질이 큰 거 뭐죠? 점성, 끈적끈적하죠. 유문암질. 폭발 정도 더 격렬하죠. 왜? 화산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동성은 아니죠. 얘가 더 큽니다. 화산가스의 양도 누가 많아요? B가 더 많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용암의 종류와 화산체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온도가 높은 용암일수록 뜨거운 용암이면 SiO2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거 맞죠? 그 대신 철은 적습니다. 아, 온도가 높다? 에이, 왜 이래? 온도가 높으면은 철이 많은 거죠? 선생님이 방금 잘못 설명했는데, 온도가 높은 용암이면 철이 많아서 SiO2 함량은 낮은 겁니다. 그럼 답은 1번 나왔네? 용암의 SiO2 함량이 높을수록 점성은 크다. 그 대신 철은 적으니까 저온의 용암, 끈적끈적하다. 용암의 점성이 클수록 경사가 급하다. 종상화산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되겠죠? 화산가스의 양이 많은 용암일수록 가스 많으면 폭발력이 어떻다? 더 크다.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체 맞죠, 여러분? 화산가스의 양이 많을수록 화산을 격렬하게 분출한다.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마 알 겁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 아주 격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화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어때요? 사람의 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땅이 흔들리는 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